한국인들의 럭셔리 수입차 사랑은 정말 뜨겁기로 유명하죠.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무려 몇천만 원이 더 비싼 벤츠, 똑같은 모델인데 미국에서보다 2배가 더 비싼 BMW. 그럼에도 이런 해외 수입차들은 강남 소나타나 산타페라고 불릴 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또 엄청나게 사주었죠. 도대체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벤츠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 E클래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무려 6년 연속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E클래스보다 심지어는 더 비싼 S클래스는 한술 더 떴죠. 한국에서 팔리는 벤츠 S클래스 차량 숫자가 무려 유럽 전체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죠. 정말 미쳐버린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런 숫자들을 본다면 와, 한국은 경제를 그렇게 빠르게 발전시키더니 부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죠. GDP는 유럽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이지만 벤츠의 최고가 라인 S클래스는 우리가 더 사는 민족,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라는 광고가 큰 호응을 얻는 비교와 허세의 민족, 그런 안타까운 자화상을 가진 우리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붙여도 수입산 외제차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었죠. 아니, 오히려 비쌀수록 더 잘 팔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해외 외제차들이 쭉쭉 호경기 시절이 지나가고 가장 최근에는 수입차 판매가 확 꺾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럭셔리 차량으로 불패의 상징이었던 벤츠마저도 판매량이 무려 30% 가까이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분명히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출고되지도 않았던 신차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팔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수입산 외제차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최근에 정말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한국 수입차 시장은 사실 BMW와 벤츠,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페라리가 눈치 보고 포르쉐가 구애하고 람보르기니가 전전긍긍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포르쉐 CEO도 한국 소비자 열정이 정말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죠? 라며 극찬을 보내기도 했고, 벤츠 코리아의 CEO 한국 시장에서 매해 정말 좋은 실적을 보내고 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보내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정말 어느 정도나 팔길래 해외 수입 자동차 CEO들이 이렇게나 극찬을 보내나 살펴보았더니 초고가 외제차 판매량 불과 5년 전보다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포르쉐로 예를 들어보면요,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한 해에 2000대, 3000대 이 정도를 판매하던 시장이 2019년을 기점으로 매해 50%, 100%를 성장을 해서 작년 판매량은 11,000대를 넘겼다고 하죠. 저조차도 이렇게 외제차가 많이 팔리는 게 확 체감되는 이유가, 뭔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길 가다가 포르쉐 한 대만 보더라도 친구들끼리 와, 포르쉐다, 우리 인생에 저런 차를 살 수 있을까? 라며 보기 바빴던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엔 특히 서울에선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수준이고, 길가에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그런 초고가 차량이 지나가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한편으론 한국인들이 유독 이렇게 해외 럭셔리 수입차들을 많이 사주고 있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본다, 아니 어떻게 미국보다 똑같은 모델, 똑같은 옵션인데 적게는 몇십 프로, 많게는 2배가 비싸냐 하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물론 업체 관계자들 입장에선 유통비용하고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런 나라별 가격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항변을 하고는 있지만, 아니 이거 우리 한국인들 어디선가 또 당한 똑같은 레파토리인 것 같은 건 흑우 저만의 착각이겠죠. 이렇게 벤츠나 BMW 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더 비싸게 파는 수입차 판매 행태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달갑게 보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미국까지 닿았을까요? 꽤 오랫동안 이어진 고금리 여파와 또 올해부터 시행된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출고가 될 때에는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라는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나니까 정말 끝없이 올라가던 한국인의 외제차 소비가 정말 드디어 내리꽂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한국에서도 그 간지나는 삼각대 마크에 빛나는 벤츠조차도 2024년 들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아무리 수입차 시장 전체가 침체 위기라고 해도 영혼의 숙적 BMW 판매량이 한 10% 정도 줄어든 것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보면 와, 벤츠 정말 한국에서조차도 위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츠 코리아의 대표는 우리는 판매 대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위험찬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벤츠는 현재도 미래에도 프리미엄과 럭셔리만을 추구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프리미엄이고 럭셔리고 나발이고 돈을 버는 게 회사지 판매 대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니 정말 미쳤나? 하고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 벤츠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다른 수입차 회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벤츠가 한국에서 정말 어느 정도로 남겨먹고 있었냐, BMW와 비교했을 때 한 대당 남겨먹는 영업이익이 2배 혹은 그 이상 높다고 합니다. 요즘엔 경쟁이 고도화되고 또 심화돼서 사실상 브랜드 마크 정도만 다르고 차량 내부는 거기서 거기일 것만 같은데, 벤츠 판매량이 BMW보다 훨씬 더 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벤츠 코리아 대표가 앞에 나서서 우리는 판매 대수에 연연하지 않아, 럭셔리 마케팅에만 집중할 거야 라고 당차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죠. 물론 벤츠 코리아 경영진 입장에선 이렇게 많이 남겨먹는 것이 본인들한텐 이득인 행위일 수는 있어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많이 남겨먹는다
된다고?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특히 벤츠에 크게 실망한 차주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아니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서 샀는데 국내 아반떼나 소나타에도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빠져있어? 꽤 최신 모델인데도 이렇게 LCD에 터치스크린이 안돼, 핸들엔 열선도 없어.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또 몇백만원이야. 벤츠 너네들 한국인들 너무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옵션뿐만 아니라 최근 생산되는 벤츠 차량엔 원가 절감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심증을 굳히게 된 계기가 있었죠.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재 벤츠의 최대 주주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무려 전체 지분의 20%가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당연히 이 정도로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벤츠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독일의 오랜 자동차 기술력이 들어간 완성품을 원하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신뢰를 잃어가던 벤츠가 이젠 진짜 벤츠가 옛날 벤츠가 아니구나 한국인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의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놀라고 또 분노했던 부분은, 아니 무슨 판매 가격이 거의 1억 원이나 되는 차량인데 전기차의 성능과 또 안전에 가장 직결된 배터리 부품을 중국의 파라시스 업체의 물건을 받아서 한국 고객들에게 판매해온 게 말이 되냐? 말이 전세계 10위권 회사지. 전세계 점유율은 1%도 안 되는, 이름도 생소할 정도의 그런 회사의 부품을 쓰면서 어느 부품을 쓰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던, 단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정말 개빡치는 부분은 결국 이 사건이 벤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화재로 너무 많이 타서 원인을 도저히 규명할 수 없다. 무려 대학 교수 등 16명의 전문가 팀에게 자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가 타버렸기에 벤츠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 우라통이 터지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았던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벤츠가 고급이고 럭셔리 브랜드란 환상이 정말 많이들 깨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벤츠 판매량의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지는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진짜 다른 걸 떠나서 듣보잡 중국 배터리 넣어놓고 럭셔리 마케팅이다,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정말 너무 졸렬한 행동 아닌가요?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동안 이런 외제차나 호캉스, 오마카세, 골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취미나 기호품에 대한 소비나 또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돈을 정말 흥청망청 쓰던 일본의 버블 시대와 살짝은 닮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버블 시대가 찍혀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 그 시대를 살았던 일본인들이 그 시대가 어땠는지 댓글을 달아놓았는데, 일반 대학생이 포르쉐 중고를 사서 여성과 데이트를 했었다, 고졸 격리가 출퇴근용으로 벤츠를 끌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도로에 부쩍 늘었던 초고가 수입차들의 모습과 약간은 닮아있지 않나요? 물론 일본은 그 이후로 무려 30년이 넘게 실질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이런 초고가 기호품에 대한 소비는 박살났다고 하죠. 특히 또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비싼 자동차?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싸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라는 분위기라고 하죠. 2024년 10월 최신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수입차 판매량이 쭉 빠지고 있고,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와 같은 그런 초고가 수입차들도 판매량이 하락세라고 하죠. 이제 한국도 정말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서 고가의 승용차는 한때 유행이었던 그런 값비싼 기호품 정도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벤츠를 위시한 수입차 차량이 한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부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당연히 제가 말한 부분 중에서 틀리거나 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자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성 있는 소재를 재밌게 영상에 담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